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13일, 내일이죠. 8월 13일 금요일 신규 상장하는 엠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엠노는 디지털 구매 SCM을 구축해주는 기업 중에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구매 SCM이 뭐냐 하면은 어떤 기업들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들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최대한 효과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쪽에 AI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올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업들에게 맞춰서 커스텀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서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표준화된 SCM 프로그램을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구독료로 이제 매출을 추가로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두 가지 전부 다 AI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나름 기술력도 괜찮고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기술력으로 거래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 전자전기, 반도체, 자동차, 화학정유, 건설, 철강, 기계, 서비스, 소비재, 의료, 공공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금융기관,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종 카드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병원들도 있고요. 뭐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인 삼성, SK, 하나, LG, 뭐 LS, 에코프로, 뭐 SFA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건설주들도 있고 굉장히 빅히트도 있네요. KTNG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컨설팅들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매출 구조를 보시면은 아까 대기업들 위주로 하고 있는 SCM 구축 및 컨설팅, 그리고 클라우드 구독료,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라이선스 비용이나 기술료 같은 것들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라이센스 비용은 18.5, 기술료는 8.0, 그리고 클라우드는 63%의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희미하게 표시했는 애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표에서 보면은 SCM 구축 및 그 성장률이 빠져 있는데 2020년도에 340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요. 2021년도 1분기 때 64억의 매출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더라도 약 256억 조금 넘어가서 한 26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올해가 SCM 구축하는 매출이 비슷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처음에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 SCM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커스텀을 해주는 매출은 일으킬 만한 데는 거의 다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격하게 매출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그 부분의 매출은 조금씩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나머지 매출들이 얼마나 올라오면서 이 감소폭을 커버해 줄 수 있느냐가 향후 엠노가 성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엠노의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지금 8월 13일 상장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했고 총 주식수는 542만 6,060주고요. 공모가는 22,6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흥행적인 측면에서 기관 경쟁률이 685로 흥행이 실패를 했고 의무 보유 확약도 6.97%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8.48%로 낮은 결과를 보였고요. 이런 불안 요소 그리고 테마가 사실 굉장히 좋은 테마다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개인 경쟁률도 250대 1로 총 들어온 증거금이 1조를 넘기지 못하고 1177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도 12만 7천주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 실제로 9만 8천주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균등으로 일단 한 주를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9%의 확률로 두 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례 배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0대 50이니까 실제 발표된 경쟁률의 한 2배 정도로 최종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무 보유 확약 확정되는 것들 중에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또 보면은
보통 기관들이 6개월을 많이 신청하면은 비율을 6개월 쪽에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6개월 이상의 신청했는 기관들이 별로 없었고 기관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292만 주 정도가 되는데 전체 물량의 53.93%로 확실히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1226억으로 조금 낮다 보니까 53.9%임에도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은 661억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주가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엠노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존 주주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7%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상장일 시초가 이후에 시초가 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도 조금 낮고 시초가가 형성이 된 이후에도 직후에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은 이제 좀 부정적이잖아요. 하지만 상장일날 유통 물량 금액이 661억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다가 주포들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나마 주가를 끌어올려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 향후에 대응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넥스 종가는 IPO 진행되기 전날에는 27,150원이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26,000원까지 소폭 하락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0원 코넥스 종가를 기준으로 상장 후 이 가격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1,411억이 되고요. 해당 기준으로 현재 그 파생상품 손실 비용 발생했는 거를 손실을 안 했다라고 가정하면 2020년도 당기 순이익이 62억 2,100만 원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PER을 계산했을 때 공모가는 19.71, 장외가는 22.68로 비교 기업군들의 PER이나 동일 업종의 PER을 대비해서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비교 기업군 PER하고 동일 업종 PER 둘 다 약간은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 드렸듯이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56.52%에서 소폭 하락은 했지만 많은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물량이 37%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테마라도 좋으면은 기존 주주 물량들 중에 그래도 버티는 물량들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테마도 그리고 기업의 현재 흐름도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매도 물량으로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상장 후에 보호 예수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도 미미하기 때문에 상장일날 많은 물량들이 유통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나올 물량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도 공모가 대비 15.25%고 추가 가능한 물량이 3.32%로 공모가 기준으로 다 추가됐을 때 시가총액이 40억 정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기간 자체가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상장일날 주가 흐름에는 이 데이터가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엠노에 대한 생각을 얘기 드리자면 저는 청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엠노에서 한 번 정도 수익을 노려보고 상장일날 매매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이 의견은 제 그냥 의견일 뿐이고 제가 실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하더라도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권장하지도 않고 상장일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큰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IPO를 진행하는 것보다 괜찮은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꼭 스스로 하시고 제 생각은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과 테마에 대한 아쉬움으로 기관과 개인 모두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상장일날 유통물량 총금액이 시가총액이 낮아서 상장일 유통물량 비율이 높음에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670억 정도 됐었죠. 상장일 시초가와 주가 흐름은 공모가 근처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주가도 그 근처에서 형성이 되다가 약간 순간적인 급락의 가능성을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최근의 공모주 흐름도 반영을 해서 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최근의 공모주 시장 같은 경우
예상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기존 주주의 물량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초가에서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향후에 약간의 바닥을 찍으면서 조금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하락하는 힘이 죽었다 혹은 횡보를 한다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분할로 바닥을 잡고 한번 매수를 해볼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매수 방법으로는 제가 예시로 100만원을 최대 100만원을 찔러 보겠다가 아니고 최대 100만원까지 찔러 보겠다라고 할 때 이런 식의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예시를 들어 드립니다. 자, 보통 전략을 나는 4번 정도 나눠서 찔러 보겠다, 3번, 2번을 해 보겠다라고 할 때 100만원이면은 나누기 4를 할 때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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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내가 특정 가격대보다는 이제 흐름을 익히면서 25, 25, 25 4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엠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약간 하락의 분위기가 더 실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할 매매를 할 때마다 아래쪽에서 비중이 커지는 게 평단가를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4번으로 찔러 보겠다라고 할 때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씩 이렇게 늘려가는 방법이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25만원 넣었는데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먹는 것도 없고, 뭐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걸로 했을 때 10만원 넣었을 때 상승 나오면은 10% 먹어봤자 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3회나 2회로 가겠다고 할 때는 30, 30, 40 혹은 25, 25, 50 2회로 갈 때는 50, 50이 될 수도 있고 40, 60으로 될 수 있고 30, 70이 될 수도 있겠죠. 대신 4회로 나눠서 매수한다고 할 때는 내려가다가 주춤할 때 매수, 근데 또 떨어지네 주춤할 때 매수, 그리고 또 떨어지네 주춤할 때 매수, 이렇게 조금 잔잔하게 자주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만 2회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떨어지다가 진짜 횡보를 해가 이게 찐바닥이다 싶을 때 1회 매수, 근데 한 번 더 떨어지네, 이제 진짜 찐바닥 나왔다 싶을 때 2번 매수, 이런 식으로 약간 사는 타이밍에 느낌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2회, 3회, 4회 어느 걸 하든지 점점 갈수록 뒤에 금액이 커지는 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입 후에 홀딩을 해서 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분할을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평단가가 한 이쯤 올 수도 있겠죠. 그냥 똑같은 폭으로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면은 뭐 한 번에 최고점에 팔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수익 나오면은 한번 이제 아까 매수 때랑 반대가 되겠죠. 올라가다가 상승 추세가 좀 꺾인다 싶으면은 분할 익절, 거기서 뚝 떨어지면은 내 평단가에는 무조건 나머지는 팔아주시면은 요만큼만 수익 드시면 되고요. 요래서 다시 상승이 나온다, 또 요런 데서 죽는다, 여기서 또 분할 익절, 이런 식으로 분할로 꼭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테마가 아무리 좋아도 손절을 정하는 거는 필수고요. 큐라클처럼 얘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 판단을 내린 종목 같은 경우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 모으는 전략으로 가도 되겠지만, 지금 엠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더 떨어질 수도, 공모가 이하에서도 놀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서는 종목들은 테마가 좋아도 손절가를 잡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엠노 같은 경우에 테마도 사실 조금 아쉽다 보니까 꼭 필수적으로 손절가를 생각해보고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분할 매수는 뒤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최근에 공모주 흐름을 반영해서 제가 엠노에 맞춰서 한번 플랜을 짜본 거고요. 결과는 진짜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 아니라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10만원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뭐 25,000원, 25,000원, 25,000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경험을 해본다고 생각하고 뭐 몇천 원이라도 벌어보겠다는 마인드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도 부담이 안 되는 금액으로 꼭 진행을 하시고요. 결과 및 판단, 책임은 무조건 본인이 지셔야 된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원래 IPO 관련된 종목 상장일날 전략을
늘 안전한 것만 얘기를 드리는데 최근에 워낙 주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냥 재미로 보고 넘어가셔도 되고 한번 이런 것도 경험이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엠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내일 상장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갑자기 업체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내일 청약 2일차인 종목 있잖아요. 바이젠셀.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 자료 다 만들었으니까 이거 영상 올리고 바로 달아서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